저는 이 방송 끝남과 동시에 하와이로 뜹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 가신다고 단추 하나 더 푸셨어요. 예. 풀렸나요? 쾌남이십니다 지금. 예. 아니 왜 더운 데로 간데 풀고 가셔야죠. 예. 석살 참 뽀사시하시다. 덥죠? 좋아요. 크렘인 줄 알았어요.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82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자, 저희가 녹음은 녹화는 다른 날짜에 하고 있지만 이 방송되는 날짜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요즘 뭐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영상 매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과정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네. 이게 해례본에 적혀져 있는 건데 이제 네. 간송 선생님이 그걸 네. 구입하시면서 알 수 있게 됐죠.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창제 과정이 있는 게 거의 네. 유일하거나 유일합니다. 그렇죠. 네. 창제 과정이 그러니까. 있는 건. 네. 그렇게 만들어서 그 배포를 해서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 에스페란자라 그 뭐죠? 에스페란토어. 에스페란토어. 또 같은 경우도 또 비웃어 괜찮아. 비우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움찔움찔하는데 괜찮아 비웃어. 진짜 틀렸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넌 얼마나 아니 근데. 아 정말 못 들어주겠네. 아무 말도 안 했어. 들리셨어요? 박씨 특인가? 잡스러운지는 이제 박진희 작가랑 또 다른 분이 계세요. 담당 역할을 하고. 잠깐만. 우리 엄마 박씨야. 우리 엄마도 그냥 성격이 뭐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어머니 무슨 형이세요? 혈액형? 혈액형 갑자기 혈액형 MBTI도 아니고 와. 진짜 제주 나이 같지 않아 제주 애가 그죠? 언제적 혈액형이야. 네. 어쨌든 그것도 만들어는 놨지만 사실 거의 안 쓰이잖아요, 그죠? 이 한글이 만들어질 때쯤에 사실 동아시아에서 글자를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한글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4세기. 네. 뭐 이렇게 막 어디 뭐 몽골에서도 만들고 어디에서도 만들고 글자들을 만들어요. 다 사장됩니다. 근데 몽고도 문자 만들었어요. 네, 문자 만들거든요. 쓰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막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글만 살아남은 건 일단은 편리함. 네.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합리적인 글자였다는 것.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 한글 말하면 또 세종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달려들기 때문에 함부로 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일단 우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네. 상수. 네. 상수. 두 번째 쓰는 사람들이 위대한 겁니다. 백성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사용될 네. 수 있었어요. 이게 사장되지 않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이 잘 만들었지만 네. 그거는 일단 기본이고 상수고. 디폴트 값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누가 써야지 이거를 네. 이게 네. 살아남죠. 댓글 하나 올라왔어요. 백성들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게 세종이 만들었다. 맞아요. 요렇게 댓글 올라올 것 같아서 예. 다시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편집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그 뒤로도 사실은 이런 한글 소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럼요. 또 그걸 가지고 또 풍부하게 문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네. 이 시기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함자가 있는데 이거 네. 뭐 알았어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써보면 한글이 편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종은 선대 왕이잖아요. 네.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세종이라는 왕이 만든 글자를 누가 무시했겠습니까? 절대 네. 무시하지 않았고요. 다들 세종 대왕님이 만드신 우리 세종 대왕님이 만드신 글자라는 이름으로 네. 왕들도 써요. 오. 왕들도 쓰고 근데 이제 공식 문서에는 쓰지 않죠. 네. 공식 문서에는 쓰지 않지만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왕실의 여성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네. 업문으로서 쭉 씁니다.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네. 그 정조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정조가 남긴 편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한문 한자로 표현이 안 되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찾아보면 나오는 게 뒤죽박죽. 그러니까 막 정조가
편지 쓴 거 보면은 막 날림으로 편지 급하게 쓰니까 감정이 욕을 막 그렇게 많이 욕도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중간 중간 한글이 써 있어요. 한문 중간 중간에 네. 한글이 써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다 감정 표현들. 그렇지. 네.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편한 거예요. 한문으로는 정확하게 그치. 표현이 안 되니까. 같은 그게 거는. 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런 거에다가 뭐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걸. 네. 아까 욕해서 갑자기 웃은 이유가 그 하일이라고 이제 개명을 했었던 로버트 할리 로버트 할리 씨. 국제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서로 정중하게 얘기하다가 싸울 때는 꼭 형수는 영어로 욕을 해주시고 할리 선생님은 꼭 한국말로 욕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너무 웃긴 거야. 욕만큼 너가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의미가 빡. 또 박지훈 변호사. 처음 얘기하는 거. 처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처음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욕을 했던 건 방송 당황스럽네. 전이었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가 방송 전에 이어서 또 나오는데 네. 주변에 그 외국인 방송인들이랑 친하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술을 먹었나봐. 그 로버트 할리 형님이랑 또 다른 이제 미국 그 방송인이랑 셋이 밥을 먹다가 지훈 형이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둘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하는 거야. 너희 둘이 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하면 되는데 왜 한국말로 하냐니까 이 깊은 감정을 한국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영어로는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헤레본이 1940년에 사실 알고는 있었을 테지만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었던 건데 그 전까지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몰랐어요. 네. 이게 그 세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훈민정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네. 첫 문장. 첫 문장 나라 나라 말씀이 등극에 따라. 그렇죠. 요거는 이제 세종의 그 네. 서문인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글은 이런 글자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기억이 뭐며 니은이 뭐고 이게 어떻게 합쳐져 가지고 뭐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해례라고 하는 거예요. 해례. 이 해례가 40년대 이후에 발견이 되면서 풀어서 사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인지 서문이라고 정인지 그때 이제 그 집현전 학자들의 어떤 목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발견되면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건 그냥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인데 이제 해례편까지 같이 있는 게 묶여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인 거고 거기까지 다 합쳐야 사실은 훈민정음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대주의라 그러죠.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것이나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 서양에서 하고 있는 것 특히는 다 우수하고 우리나라보다 좀 나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 근거 없는 사대주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묘성 씨, 우리 M장교에 출연하는 네. 김묘성 씨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보통 오래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오래 간다는 거야. 근데 연예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기수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너무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형님 동생 문화랑 여기서 짬밥이 얼마나 되냐 이거 갖고서 텃세도 엄청 심하고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누가 평이 좀 안 좋으면 바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 교체되는 이유가 건방지다고 예의 없다고 인사 잘 안 한다고. 진짜 대단한 게 뭐죠? 대단한 게 사실은 그리 좋은 거는 아닌데 외국에 있는 한국학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다른 거 외국인들이 다른 과에 한국어 없는 한국만의 그 종특스러운 대학 문화가 한국 학과에 있습니다. 네. 학년 근데 보통 이제 선후배 서양 문화.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평등한 문화에 형 동생 문화 없고 이렇게 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마인드 뭐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 맛을 보니까 이게 존나 봐. 조직 유지하기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왜 존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샘 해밍턴이 개콘에서 뛰어나서 병만이 형이 집합하래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약 체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신분에 대한 어떤 그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금 나누기 이런 게 유럽은 이제 근대화가 되는 과정 중에 숨기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없나요? 유럽에 진짜 유럽이 다 평등해요? 더 심하죠. 인종차별 그대로 네. 있고 근데 아닌 척하는 거죠. 그거가 다 내면화돼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동아시아 문화는 원래 그 금 나누기를 대놓고 해요. 조공 책봉. 국제관계에서 평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약 FTA 막 되게 평등해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조공 책봉 관계는 힘의 우위를 서로 인정합니다. 그래 중국이 세지. 형님. 요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화. 이런 직관적임이 동양 문화에 더 많이 담겨져 있다니까. 솔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한글이 제가 봤을 땐 직관의 끝이다.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잖아. 이 한글이 편한 이유가 그거야. 너무 직관적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연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짜. 세종이 아주 예. 네. 기가 막히게 기가 만드셨어요. 아주 막히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욕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종대왕님이 좀 슬프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웬만한 미국 욕이나 일본 욕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그 넷플릭스 OTT가 너무 잘 되면서 이제 웬만하면 씨발이라는 단어를 외국인들이 욕으로 쓴대요. 네, 우리도 사실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뭐 칙쇼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고 쓰잖아요. fuck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똑같이 씨발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쓴대요. 오. 네. 아 이게 욕이라는 거 딱 알고. 기사가 나왔어요. BBC 코리아 기사에. 네, 놀랍건 놀랍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슬프겠지만 네. 네. 어쨌든 뭐 BTS랑 뉴진스 같은 뭐랩 하는 거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 랩 다 따라하잖아요. 그럼 싸이월드 강남스타일부터 다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를. 아니 이게 감정이 다 안 담겨요. 만약에 뭐 하다가 접시 같은 걸 엎었어.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옵스 표현이 안 돼. 근데 하다 보면 아 씨발. 정확하죠. 아 씨발. 읍스 안 돼. 안 담겨. 읍스에 안 담긴다고요. 이런 에잇 이런 거 안 돼요. 물론 그 씨발이라는 아우 뭐 이런 거 안 담겨. 표현 자체는 되게 나쁜 어월 따지면 굳이 있지만 예. 사실 이게 그 용례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좋은 때도 쓰거든요. 아 그럼 씨빠 브라더 반가워가지고 지금. 오 굉장히 뭔가 이거 네. 내가 기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야 이 씨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용례가 굉장히 다양한 것도 한글의 우수성이다. 한글날 할 말인가요? 아 그리고 사실은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제 아예 대놓고 존맛탱이라고 쓰잖아요. 맞아요. 존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 방송에 지상파 방송에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존맛탱. JMT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방송에서 젖잘 쓸 때마다 너무 어색해요. 그건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네네. 싸웠다. 어쨌든 결론은 한글은 참 우수하다. 감사하다. 아, 예.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깔끔하죠? 네. 자, 그럼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차전자필 식이섬유 제품 10년 누적 생산량 529톤, 국내 생산량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더 많은 똥 생산을 도와드리는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똥기사몰 재구매율은 3분의 2 이상인 68.6%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 중에 91% 이상의 긍정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똥을 똥이라고 불리도록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M장계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몰 회원 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쾌변엔 화이버 슬림 8글자를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후 20포 이상 구매하신 첫 고객의 하나여서 9,900원 상당의 6포 3일 체험분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똥 싸다 기절한 물인 똥기사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K푸드 화이버 슬림입니다. 네. 자, 똥기사물 들어가셔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 배변 문제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 와이프 이거 먹고 성공했습니다. 어. 아하, 이거 한번 딱 먹고 바로 네. 네, 아침에 때렸어요. 본인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늘 그거에 집중하시면서 아내분은 별로 신경 안 써주시고 계셨나 봐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어. 이제서야 너무 늦었다. 근데 이게 저희 와이프는 변비 약 있잖아요. 네. 그거에 좀 중독되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내성이 심하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먹어도 안 되는 배만 거야. 아프고 네. 안 나와서 이걸 한번 딱 먹었는데 딱 때리고 아. 아침에 네. 냄새가 그죠? 보통 숙변이거든요. 이게 이제 묵어 있었던 똥이 나오는 거라서 굉장한 고생을. 많이 네.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딱 냄새까지 확인하고. 저도 급하니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싸웠죠 바로. 자, 부부 사랑은 K푸드 화이버 슬림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자, 여자친구 혹은 아내분들이 이런 화장실 가는 문제로 괴로워한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가서 문제예요. 시원하게 못 보고 하루에 3번, 뭐 2번, 3번 가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용하면 좋고요. 자, 똥기사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K푸드 화이버 슬림이었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게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역사 뇌피셜 근엄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 라떼 한 장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저것 보험 많이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분명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처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 때부터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 판매원한테 이야기하면 그 회사에 유리한 보험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줄 수 있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장터 통해서 내 보험의 시작 혹은 새로운 시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뻑뻑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은 이제 그만 지영옥의 넓적 닭구이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 지영옥이 포천 넓적 왕구이에 이어 넓적 닭구이를 출시했습니다. 100% 국내산 닭을 사용한 지영옥의 넓적 닭구이는 기존의 닭구이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탱글한 식감과 육즙 가득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금구이 맛, 간장 맛, 고추장 맛 3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300g의 넉넉한 양으로 단독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스테이크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하여 드셔도 좋습니다. 통살을 절단했을 때 이 닭의 탱글한 식감과 육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영옥의 넓적 닭구이를 드셔보세요. 네이버 GC마트로 검색해서 M장 이벤트로 들어오시면 2+1 행사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추가 옵션으로 넓적 왕구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GC 아줌마 지영옥의 GC마트에 오시면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M장 기획 할인 이벤트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네, 집에서 먹는 닭구이 요거는 네. 또 이제 기름기 튀긴 닭보다 프라이드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담백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닭구이 저는 다리만 또 먹거든요. 닭을 환장합니다. 왜냐면 그 다리살이 주는 탱글한 식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퍽퍽한 느낌보다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닭살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가끔. 아유 닭 식궁합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날개예요. 날개. 날개. 저는 날개에 미쳐요. 저는 딱 윙만 시켜요. 버팔로윙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걸로 그러면. 네. 윙이랑 그 닭봉. 아내분은 와이프는 가슴. 그러니까 구간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김주전 씨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상무 김주전 씨랑 또 누구야? 돼지. 유민상 씨요? 민상이. 유민상. 친구야, 친구. 그래요? 그 김주전 씨랑 유민상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닭 식궁합 따지는 거 보면서 왜 따지지?
다 먹으면 그냥 되지. 다 나 혼자 먹으면 되는데. 네. 자, 다 나 혼자 먹으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리살을 워낙 좋아하기 저 때문에 닭다리살 되게 좋아합니다. 지용옥의 넓적 닭구이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즐기고 싶으시면 자, 구이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구이맛, 간장맛, 고추장맛 세 가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영옥의 넓적 닭구이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선생님이 놀러 가고 싶어서 만드신 주제라고 그렇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방송 끝남과 동시에 하와이로 뜹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 가신다고 단추 하나 더 푸셨어요. 예. 풀렸나요? 쾌남이십니다 지금. 예. 아니 왜 더운 데로 간데 풀고 가셔야죠. 예. 살짝 석살 참 뽀사시하시다. 덥죠? 좋아요. 크림인 줄 알았어요. 다음 그 저희 녹화 때는 제가 색깔이 조금 변해 있을 겁니다. 타서 올 거니까. 네, 살짝 타서 올 예정이라서 저번 휴가 갔다 오시고 나서 또 새까매져가지고 오셨었어요. 네. 아무리 선크림을 발라도요. 이 하와이 네. 그 햇살을 피할 수 없죠. 정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설레어서요? 예, 설레어서. 오랜만에 이제 가는 거니까. 네, 설렐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또 가니까. 부럽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와이로 떠났던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언제부터 갔나요? 일단 그런 걸 알아보려면 하와이의 간략한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맥스 할로웨이 공양이죠. 우리 정찬성 은퇴 경기를 했었던 네. 상대 맥스 할로웨이. 그분이 하와이 고향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하와이 고향인 유명인을 또 꼽으라고 드웨인 존스. 드웨인 존스. 그렇죠. 드웨인 존스 하와이. 그래서 본인이 출연한 영화에 그런 하와이의 원주민 토착 문화 같은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드웨인 맞아요. 존슨이. 그 되게 유명한 것도 있어요. 드웨인 존슨이랑 어떤 미국의 어떤 배우랑 둘이 피자 갖고 싸우는 거 있거든요. 드웨인 존슨이 피자에는 파인애플이 들어가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들어야지. 드웨인 형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맞다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 있는 그 미국 다른 미국 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이 씨발 과일을 왜 구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예. 하와이안 피자 안 드십니까? 전 싫어합니다. 진짜요? 그래요? 하와이 피자 너무 맛있는데 저는. 저희 와이프는 하와이안 피자 아니면 안 먹어요. 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예. 하와이안 피자 아니면 안 먹는다고. 아. 저희 와이프는 무조건 여기 극호, 여기는 극혐인 저 거예요. 숯불. 아니 과일을 왜 굽죠? 아니 뭐 어떻게 먹든 본인 마음 본인이 입에 맞으면 먹는 거지 뭐. 문화적인 폐쇄성이 굉장히 심각하신 분이네요. 토마토도 구웠을 때 더 맛있죠. 영양분이 리코펜. 올라가잖아요. 리코펜. 뭐 갖다 파인애플. 드려주세요. 그건 아니고 민초는 먹습니까? 싫어합니다. 굉장히 딱딱하신 분. 저 민초파거든요. 민초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민트 진짜. 좋고. 아. 저도 민초는 사실.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가 의상은 민초인데요, 그죠? 그렇네. 아무튼 하와이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와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 자체 사실 기적입니다. 원래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근데 원래는 아마도 이거 추정이죠. 네. 언제쯤 갔나라는 걸 한번 보면은 한 2000년 전쯤에 네. 왜인지 모르게 네. 그 폴리네시아인들 지금 네. 괌 사이판 그쪽 밑에 네. 그다음에 저기 좀 더 넓게 가면 이제 호주 위에 네. 파푸아뉴기니 섬나라. 이쪽을 다 폴리네시아인이잖아요. 네. 거기 폴리네시아인들이 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에서의 뭐 권력 투쟁이었는지 네. 아니면 어떤 특정 섬에 살고 있는데 그게 화산 폭발 때문에 살기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카누를 타고 갑니다. 야, 카누를 타고. 카누를 타고요? 그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죠. 모아나. 모아나. 그걸 보면은 이제 왜 가게 됐는지가 나와요. 그것도 추정이죠, 사실. 특정 섬에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 점점 그 섬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섬이 있을 거라는 뭐 확신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냥 일단 떠났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떠나본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근데 인간은 음. 그런 본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모험. 있죠. 한번 저기를 넘어보고 싶은 네. 뭐 이런 것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하와이로 갑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이 거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네. 거죠. 그게 이제 1778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만고만하게 이제 살았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사냥도 하고 이제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1778년에 영국의 탐험가이자 이제 선장이었었던 제임스 쿡이 여기에 상륙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 전부터
하와이라는 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뭐 여기는 뭐하러 네. 들어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이질적인 존재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네. 바로 트러블이 생기죠. 어. 뭐 물론 이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제임스 쿡 선장은 네. 조율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율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선원들이 이게 지금의 우리의 시선이라기보다는 그 유럽인들 그때 네. 당시에 우리는 문명, 여기에 사는 애들은 비문명, 아. 야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약탈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이 탁 하고 붙습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 쿡이 분노한 원주민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 살이 막 조각이 나가지고 그게 네.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만남. 네.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자들과 이 원주민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굉장히 네. 뭔가 좀 폭력적이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교역을 하는 과정이든 뭐가 됐든 이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교역에서는 하와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럼 지도를 펼쳐봐 보세요. 정중앙에 있어요. 네. 그 아메리카 대륙이랑 아시아의 딱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기착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물고 네네. 하는데 네. 그렇죠. 좋은 공간이니까 여기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아메리카 지역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랑 무역을 이제 하니까 네. 중국이랑 일본이랑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중간 기착지로서 확 하고 떠오릅니다. 근데 이때 하와이에 굉장히 영웅적인 존재가 한 명이 나타나죠. 보통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도 한 명씩 나오거든요. 지금도 하와이 가면은 이 사람 동상이 딱 하고 서 있습니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카메하메하. 카메하메 에너지 파 이름 같은 카메하메하. 느낌이네요. 카메하메하라고 하는 네. 이 사람이 카메하면 유상무상무상 같은 느낌이네요. 조롱인가요? 아니. 제가 왜 제 친구입니다, 친구. 네.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유럽 열강들의 기착지로 되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물건들에 관심을 가진 거죠.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부족을 그 유럽인들이 쓰는 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하와이 왕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하와이 왕국이 왕.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하메하가 아마 하와이 최초의 왕의 왕, 국왕. 그럼 이 사람은 원주민 출신이에요?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이죠, 어. 원주민.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네. 그래서 그 총기들을 막 이렇게 잘 활용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하와이의 섬들을 무력 점령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본인의 그 왕국은 만들었지만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네. 경쟁에서 힘들죠. 네.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들이 쓰고 있는 무기도 결국은 걔네들이 준 거니까. 준 거니까 한계가 그다음에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돈이 문제가 되는데 다 빨립니다. 물자가 다 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딱 등장하는 게 이미 이제 서부 개척을 미국이 네. 어느 정도 하면서 서부 개척을 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상인들이 아시아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하와이가 중요해진 거예요. 중간 기착 지점이 있어야 되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거죠. 그때가 또 하필이면 이제 필리핀도 중요해지고 막 이럴 네. 때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통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미국 하와이를. 근데 이제 돈이 계속적으로 빨려 나갈 때 하와이의 그 하와이 왕국이 머리를 잘못 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건 좀 교훈이 네. 지금의 어떤 그 교훈점도 많이 주는 건데 네. 이게 외국인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걸 법적으로 자유로 풀어. 그냥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야 될 때 땅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상인들, 미국의 민간 상인들이 네. 하와이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와이는 누구 땅이에요? 미국의 상인들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와이 왕국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이미 그렇게 다 빨려나가고 땅까지 이렇게 네. 빨려나가다 보니까 이때 등장하는 게 통합론입니다. 네. 그러면 이럴 거면 어차피 땅도 다 미국인들이 사가 버렸으니. 네.
이게 뭐 1862년쯤 되면 하와이 제도의 75%가 이미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간 상황이 돼버리다 너무 많이 네. 보니까 팔았네. 사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다 산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금줄이 끊기면서 그들이 다 이제 폭망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한참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제주도 이제 중국 땅이다. 예, 그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갔군요. 이 75%면 네. 한 나라가 특정 나라의 민간인들에게 75%의 땅을 매각을 했다는 건 사실 네. 국가의 존립 기반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행위였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병합 논의가 있게 네.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미국과의 병합 논의가 막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하와이에 있는 미국인들 몇 명이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임시 정부를 만들어 버려요. 그 와우. 미국이랑 병합되는 과정이 임시 정부를 만들어 버려요. 네. 근데 이때 갑자기 그 미국 의회에서 네. 하와이 병합안이 부결됩니다. 더 중요한 게 필리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니까 지금 그래서 하와이 잠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하와이 신경 쓸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시 정부를 만들어도 이 하와이의 미국인들은 물 먹어버린 거예요. 야 병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야?라고 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버려요. 하와이. 하와이의 그게 하와이 공화국입니다. 네. 임시 정부가 하와이 공화국이랑 별도의 공화국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네, 네. 미국인 상인들이 만든 나라인데 병합은 안 됐어. 임시 정부로 출발을 했으니까 일단 네.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이때의 하와이 공화국은 네. 그냥 독립국가예요. 네. 이 하와이 원주민들과 주체는 미국인들이고.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여기에 와 있는 미국인들이 주체가 네. 되는 거죠. 근데 뭐 점점 이제 필리핀이 영구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이제 안정적으로 네. 미국의 어떤 식민지로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네. 다시 한번 하와이 공화국과 미국의 병합 논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900년 4월에 네. 하와이 영토 합병 법률이 공포가 되고 그해 6월에 하와이 영토가 이제 정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이 하나의 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원주민들 반발 같은 건 별로 없었나 봐요. 지금도 하와이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네,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와이는 이건 뭐 물론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거기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인종이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 증조 때까지 본인이 어디 출신이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8분의 1이 조선인인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막 다 섞여 있으니까. 네, 네. 중국인도 섞여 있고. 뭐. 근데 그들이 주류입니다. 하와이 사회. 지금 드웨인 존스 보면은 네. 그들의 인종을 특정하기 힘들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미국 사회 주류라고 불리는 미국의 앵글로색스는 하와이에 오면은 비주류예요.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행정이든 네. 정치나 이런 것들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분들 중에 좀 극단적인 분들은 하와이 독립 운동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섞여 나가는 거고. 네네네. 아무튼 근데 요 시절 요 땅 무렵에 조선인들이 하와이로 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왜 그럼 조선인들이 갔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와이의 노동 시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하와이 하면 딱 떠오르는 노동 커피. 커피요? 하와이 커피 맞아요. 코나 있어요. 커피. 있습니다. 하와이 커피도 있긴 근데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커피가 나오진 않지. 보통 사탕수수가 그렇죠. 나오지. 오, 굉장히 독특한. 근데 뭐 커피도 있죠. 네, 커피. 하다못해 차라리 마카다미아가 나오면 모를까. 커피는 좀. 왜 코나 커피 유명해요? 코나 커피 유명해요. 코나 커피 유명합니다. 근데 미국한테 하와이는 군사항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었나요? 군사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요때는 이제 무역의 중간 기차. 그다음에 요때는 이제 그 군사적인 요충지가 더 될 때는 일본과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 그거는 조금 더 뒤에 가야 되는 거고 요때는 무역의 거점. 무역의 거점입니다. 요때 무역을 하기 위한 그걸로 여기서 많이 나는 거. 네. 하와이 되게 조그만 섬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하와이 굉장히 넓은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 섬에 주로 나는 건 커피도 있지만 사탕수수, 파인애플. 하와이 다들 가보셨죠? 아니요? 네. 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하와이 가보셨나요? 네. 보면 그 돌 농장 가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네. 와. 바나나 돌 그 브랜드. 네네네. 그 바나나랑 파인애플이거든요. 아 네. 맞네 갔었네. 거기 가면 와 그 헬기 투어 같은 거 하거든요. 네. 하와이 가면 와 여기서 일을 하라고? 라는 생각이 그늘이 아예 없어요. 쫙 펼쳐져 있는데 사탕수수 밭이 지금 사탕수수 밭은 많이 없어요. 지금 파인애플이랑 그 농장들이 쫙 있는데 와 여기서 한 10분만 일해도 사람 죽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늘이 없어요. 네. 그 흔한 오두막도 없습니다. 어. 쫙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데서 거기서 그냥 계속 따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탕수수, 네. 파인애플 이런 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네. 농사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주민만으로 이 농장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겠죠. 네. 제일 그 초기에 이 사탕수수 농장이 성행했을 때 초기에 많이 노동자로 갔었던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네. 중국인들이 이렇게 쭉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중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붕괴가 돼버려요. 너무 싸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안을 찾습니다. 네. 그들이 일본 사람. 어.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앞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노동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 땅이 돼버리면 네. 노동법이 미국 법을 따라야 따라야 돼요. 되니까. 근데 미국의 이 시절은 네. 중국인 노동자 이민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 노동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니까 너무 값싼 노동력이 급격히 들어오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도 문제였네요. 지금 아마 근데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네. 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엄청 가죠. 많이 가고 네. 완전히 박살내죠. 성룡 네, 씨에 맞아요. 나왔었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그때 네네. 많이 다루거든요. 네. 요때도 딱 그런 건데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병합을 해야 되는 시점에 네. 하와이 노동 시장에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제 못 들어오면은 일본인들만 받아야 되네. 네. 근데 일본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요때 1900년대 네. 직전이 딱 되면은 본인들은 이제 열강이에요. 아. 그렇죠. 대등한 어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업을 합니다. 내 노동 가격 올려줘. 음. 합당하게 내 노동의 가치가 우리 중국이랑 다르지.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노동자들 아니야 하면서 이때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일본의 노동자들은. 네. 그러면 싼 가격에 안 되니까 네. 중국인은 안 돼. 일본인은 자꾸 비싸게 달라 그래. 음.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조선입니다. 임금은 비싸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고. 네. 아. 그때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팔아먹는 인간이 있죠. 그게 아마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알렌이라는 미국 공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때 당시 조선 그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없어요. 대한제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관을 누굴 시키냐면 그냥 사업가를 시킵니다. 네. 정식 그 외교를 외교관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를 시켜요. 그 미국 공사가 알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네. 어떻게든 미국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미국이 이권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장사질을 하다가 이 얘기를 들어요. 네. 하와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뭔가 좀 중국인들이 이제 못 들어올 거고 일본인들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사탕수수 농장의 농장주들로부터 딱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고종한테 딱 던지는 거죠. 여기가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근데 이미 조선인들은 사실 이미 불법 이민입니다. 네. 불법 이민을 암암리에 다들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와이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니요. 다른 곳으로. 이 이민의 역사인 건데 네. 초기 이민의 역사는 위로 가죠. 위로 가죠. 만주. 만주로 갑니다. 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 때까지 뭐 이미그레이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는 많이들 거예요, 이제 그냥.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 초기 이민의 시작이에요. 땅 넘어가 다른 나라 땅에 가가지고 농작지 짓고 하는 물론 지금 우리처럼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뭐 도장 찍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만주 땅, 연해주 땅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했었던 많이 가요. 많이 갑니다. 한 3, 4만 정도가 연해주로 가고 한 7만 정도 가까이가 만주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미 나라는 망황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이민의 성격이 달라지죠. 초기에는 18세기, 19세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요때의 불법 이민의 가장 큰 목적은 그냥 경작입니다. 당장 평안도랑 함경도의 농사랑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나 극악무도 한 탐관오리가 있다거나 이러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위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은 이민의 성격이 달라지죠. 일종의 정치적 망명. 그렇죠. 정치적 망명이 이제 섞이게 되는 요 중간 무렵 때가 딱 요때 하와 이민. 네. 제가 들은 건 그런 겁니다. 평안도, 함경도 쪽은 가까운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정치적 이민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쪽에 가면은 옛날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더 위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반들도 왜냐 양반들을 많이 간 건 정치적 이민이죠. 네. 근데 요때는 이제 1896년쯤에 설탕 재배 하와이에 있는 설탕 재배자 협회라고 하는 데에서 알렌을 끼고 고종한테 슥 넣죠. 아, 너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그때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일하고.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설득에 성공을 하게 되고 고종이 그러면 우리 백성들을 그쪽으로 한번 보내서 좀 한번 관계를 돈독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다음에 미국이 기대하는 바가 컸거든요. 그럼 소위 애니깽이라고 불렸던 그 남미 이주민들 네. 이민자분들은 그 좀 뒤인가요?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연결이 됩니다. 네네네. 연결이 되는데 멕시코 좀 한국사에서 공식 이민으로는 처음입니다. 첫 이민. 정식적으로 하는. 국가가 허락해서 이민을 도장을 딱 찍어준 거는 하와 이민이 1호예요. 1호. 근데 관계가 좀 애매해요. 대한제국 정부랑 네. 미국 정부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 대한제국 정부와 설탕 재배자 협회 그냥 개인 기업이네. 개인 기업이 서로 네.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자존심 상할 일이죠 사실. 네. 미국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와이 주에 있는 설탕 재배자 협회,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어떻게든 노동력을 빨아와야 되는 입장에서 대한제국에게 이제 한 거죠. 근데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서개발회사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 동서개발회사는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초기에 뭔가 해야 되니까 은행을 만듭니다. 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데슬러 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들고 대출도 해주고 거기서. 그렇죠. 25,000달러 정도로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 모집도 하고 네. 뭐 이러려고 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 은행도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다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이민이 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민자를 모집을 하는데 안 가요. 그거 어떻게? 어딘 줄 알고 가요? 어디지도 모르는 나라에 진짜. 한 달을 가야 돼요. 게다가 배 이미 타고. 문화라는 것 배 타고 자체가 가죠. 없었는데. 네. 그다음에 하와이가 어딘지 몰라요. 이제 하와이가 어딘지 호놀룰루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야 지금 하와이 호놀룰루 하면은 네. 떠오르는 이미지들 다 네. 와이키키 해변 막 이렇잖아요. 네. 조선 사람들한테 호놀룰루 한번 가볼래? 놀리는 줄 알았을 거 네, 아니야. 와이키키 한번 가볼래? 뭐, 놀리는 것 같잖아. 어딘데? 거기가. 거의 어디 막 진짜 별나라 가는 느낌. 네. 몰라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 사기죠. 뭐라 그러냐면 학업, 시찰, 상업, 산업, 농업을 목적으로 한 이민자를 모집한다라고 해요. 네. 안 와요 그래도. 아 그래도 안 오는. 그래도 안 와요. 이제 뭐가 떠올라야 가는데 아예 없으면. 예측 불가능성이니 너무 많으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교의 목적을 조금씩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성교도 하고 어. 그다음에 여기 학업 이런 거 가면 공부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꼬신 거예요. 나빴네. 그래서 심지어 이 시절에 넘어갔었던 조선인들의 많은 수는 양반입니다. 공부하려고 갔구나. 학업 시찰인 줄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양반인데 가가지고 사탕수수 재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안타까운 건데
그때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네. 이민사박물관이라고 네. 있거든요. 인천 가면 있어요.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되게 좋은데 거기 가면은 사진 찍을 때는 가 쓰고 찍습니다. 의관 정지하고. 의관 정제하고 그런 거 보면 그때 엄청나게 고생을 한 노동자 조선인들인데 자존심은 아직 남아요. 난 양반이야.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옷 딱 갖춰 입어서 네. 근데 그거 보고 착각하면 안 되죠. 네. 아 가서 되게 품격 있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삶은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그 얘기는 좀 다 뒤에 사기당해서 가서 넘어간 거잖아요. 일종의 취업 사기가 맞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02년 이제 논의 과정들을 쭉 거친 거죠. 1902년 12월 22일 102명의 사람들 인천항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겐카이호라고 하는 일본 배를 네. 타고 최초의 한국인 최초의 이민자를 태운 하와이행 선박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본 고베항을 한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호놀룰루항으로 입국을 하는 건데 입국과 동시에 신체 검사에서 탈락한 8명과 그 아이들이 입국이 거부당해요. 신체 검사 그때 어떻게 했길래요? 뭐 여기 질병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검사랑 그다음 체격 조건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노동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못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86명의 이민자가 들어가서 가자마자 기차를 태워요. 네. 기차를 태우고 오아우 섬 북단의 농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자마자 바로. 네. 아니 이 오아우 섬이 지금의 그 네. 와이키키가 있는 그 본토 섬이에요. 네. 주섬. 아니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공장으로 데려가더니 농장으로 데려가더니 일 시키면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어. 요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 가축 같은 곳에서 사생활도 보호되지 못하고 짐승처럼 함께 잠을 자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각자 생활 공간도 없었겠지 뭐. 일단 뭐 음식은 입에 당연히 맞지 않고요. 물가 미칩니다. 이때도 물가가 높았어요. 네. 거기에다가 노동자 임금 말했잖아요. 일본인들의 임금이 너무 네. 비싸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많이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의료 사정 좋았겠어요? 안 좋죠. 거기다가 루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루나. 중간 그 관리인, 네. 중간 관리인 채찍 들고 있습니다. 말 타고. 채찍 들고 때리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회고들을 좀 읽으면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시간 30분을 빼고 10시간씩 노동을 했으며 하루 품삯은 50센트에 그쳤다. 돈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 고된 노동 뒤에는 사병 막사처럼 생긴 판잣집에서 담요 한 장으로 잠을 청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소수민족으로서 당하는 불이익과 백인 관리자들의 인종적 편견, 일본인들과의 잦은 갈등이었다. 특히 일본인과는 모국의 식민 지배로 민족 감정이 심하게 대립한 데다 농장 관리자들이 고의적으로 일본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한인을 투입, 진압하는 등 악용함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들. 네. 화씨 배떡시가 되는 무더운 태양 아래 허리를 구부리며 호미와 갱이로 온종일 작업을 해야 했고 억센 수수대를 칼로 잘라야 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서서 허리를 펴면 루나라고 하는 말탄 기마 감독이 뒤에서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곤 했다.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다가 아까 동서개발회사에서 돈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 돈 갚아야 됩니다. 이자는 계속 붙을 거 아니야. 이자 붙고 막 이러면서 빌려준 돈을 이제 갚아야 나가니까 여비를 빌려준 거죠. 이게 진짜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직업이 되게 다양해요. 양반들도 네.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야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취업 사기가 점점 날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소문이 이상하게 나요. 언론에서 네. 하와이에는 나무에도 돈이 열린다. 가본 게 그냥 돈다발이다 그냥.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1905년 기록에 보면은 한 7,200명 정도 많이 늘었네. 많이 늘죠. 처음에 102명이었는데 이게 네. 70배가. 그때가 하와이 농장 기준으로 네. 농장 노동력의 11%고요. 이때 일본인이 66%, 중국인이 9%였으니까 늦게 출발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1905년 시점에 이미 조선인들로 채워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좀 어떤 그런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그 이제
점점 줍니다. 하와이로 가면 고생한다라는 거를 다 알아가지고 점점 줄기는 합니다만 좀 새로운 의미의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거. 사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사진 신부. 네. 아 결혼 문제가 생기는군요. 남자들만 갔을 테니까. 여자들도 가긴 하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어. 거의 대부분 처음에 가족을 이룬 분들 중에 여성분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아니면 여성들은 하와이로 이민을 안 가는 거죠. 왜냐면 노동 이민이니까 애초에. 근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조선인들 멀쩡한 남자가 결혼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결혼을 해야 돼요. 어. 인식상.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결혼을 알선해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인종차별이랑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그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랑 네.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심지어 동양인과의 결혼이 이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대요.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데려와야지. 조선에 있는 여성들이 오는 경우죠.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사진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뭘 보고 알선을 해요? 사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사기를 칩니다. 아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얼굴 찍나? 제일 큰 사기는 나이죠. 아 나이 차이가 한 20살에서 많게는 30살까지. 네.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보내요. 처음에 왔을 때 사진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 아주 예전에 찍었었던 사진, 아니면 사진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린 여성을 알선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자기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고 왔는데 왔더니 20살, 30살 많은 차이가 남자들이 나는 있는 거야. 남성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20살 30살 아버지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야. 말이 안 되는 네. 나이 차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910년 12월부터 이제 사진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결혼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럼 뭐 도망가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 남성들이 또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 그렇죠. 그지. 예. 이 고된 또 환경 속에서 어.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연애 결혼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잘 안 맞지.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타국에서 있고, 뭐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뭐. 여기 진짜 도망갈 데도 없네. 서민이.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건 알선을 해줄 때 여성의 사진도 다른 네네. 사람의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남성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왔는데 왔다고? 다른 사람이 왔어. 어.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이까지 왔는데 네. 그럼 다시 돌아가면 못 돌아가죠. 돈이 없는데. 그 비용을 다 물어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물론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남자 이제 입장에서는 올 때까지 몇 달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사진 한 장 보면서 이제 내 아내구나 그렇죠. 하고서 기다리고 이 여자 사진 속에 이 여자만 기다렸는데 왔는데 다른 사람이야. 네. 그러면 때린다. 말을 또 중간이 야. 중간이 없잖아 너무. 이야. 뭐 진짜 지금 그러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받는다고. 중개인을 때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분노를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분노를 이제 그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풀어낸 거죠. 네. 그 중간에 뭐 브로커들이 많이 꼈나 봐요. 브로커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있고 그 브로커들이 그렇게 이제 뭐 브로커들끼리도 경쟁이 있었을 거고요. 서로 연결 많이 해주면 이제 중간 그 떼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한 1,000명 가까이의 아이고. 사진 신부들이 이제 넘어가서 살게 되는데 물론 당연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안 좋은 경우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24년이 되면은 미국 의회에서 동양인 배척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더 이상 이제 사진 신부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와이로 가신 분들이 네. 노동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심지어 1910년이 되면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민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국적인 아 저쪽으로. 건데
이 시절에는 뭐 그게 이중국적이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돌아가면은 다시 한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1910년 이후가 되면 돌아갈 고국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그치. 가는 거네 일본. 가고 싶지 않을 거고. 네. 예. 고국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와이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안 돼서 네.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기긴 생깁니다.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더 많은 숫자는 하와이에서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미국 본토로의 아.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거 여기 도저히 네. 안 된다 이거 생각하니까. 여기는 힘들지만 미국 본토는 다를 거야라고 하는 희망 같은 게 네, 막연한 희망이죠. 막연한 어.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인 거죠. 중국인들을 따라가 그랬을 수도 이전에. 있고요. 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중간 뿌러커들이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로 또, 가면 또, 된다. 또. 네. 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905년에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륙 식민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것도 사기꾼들이에요. 네. 얘네들이 한 1,000명 정도 네.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한 1,000명 정도를 네. 꼬십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네.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애니깽이 애니깽이 시작. 그게 애니깽. 네. 갔더니 일단 이때는 그 외교권은 아직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멕시코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제국이랑 멕시코가 서로 외교 관계가 수립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인 브로커들 때문에 그걸로 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무국적자입니다. 그렇죠. 아. 노예입니다. 네. 노예예요. 그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멕시코에 조선인들 1,000명이 버려진 겁니다. 네. 이들이 애니깽의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대요. 두드려 맞고 그냥 사시다가 이분들이 그거를 못 견디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탈출 경로가 어디냐면 쿠바입니다. 쿠바죠. 네. 그때 거기는 쿠바는 아마 조금 뭐라 하지? 혁명- 스페인이었나? 저 훨씬 전이죠. 네, 훨씬 전. 훨씬 전인 거고 쿠바에 가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또 이제 쿠바에 자리를 잡게 되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사실 원래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이제 그 유대인들 그렇죠. 이민의 퍼지는 역사로 건데. 쓰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들 다들 써요. 디아스포라 역사.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 네. 헤로니모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죠. 네. 이들의 어떤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상상할 수 있을까? 아니 쿠바에 어떤 여행 갔던 분이 어떤 뭐 저기 한국인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동양 비슷한 사람한테인 줄 알고 일본인인 줄 알고 얘기했더니 그 애니끈 그때 왔던 뭐 그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그 200명 중에 하나였네요. 그 그렇죠. 후손들이었네. 네. 이게 이제 한 1,000명 정도 가셨다가 뭐 몇 명은 남아 있고 한 200명 정도 쿠바로 가게 되고 또 대규모로 캘리포니아 아까 얘기했었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가 1910년까지 이쪽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지금이랑 비슷해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만 거기에서 뭔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고 다문화 당연히 유진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유진초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굉장히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 네. 그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우리 아이한테서 나는 쾌쾌한 호레비 냄새, 머리 냄새, 정수리 냄새 채취를 개선하는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구타임 포키즈 미네랄수 베이스와 EWG 그린 등급 안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아기 화장품으로, 어른은 어른 화장품으로, 성장기 우리 아이는 성장기 전용 화장품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선물 조카 선물로 완전 강추하는 굿타임포 키즈는 네이버에서 굿타임포 키즈 검색 후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입니다. 아이들 피부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트러블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른도 사용해도 돼요. 왜냐면 순수하게 순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써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어린이 전용이라는 거 그리고 애들이 내 전용 화장품이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라는 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애기들이 냄새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2살 이렇게 아이가 뛰기 시작하면요.
그죠? 땀 냄새랑 땀을 약간 많이 내 생각보다 많이 나. 아, 내 새끼라도 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왕성하게 분비되는 네. 시기 되니까. 특히 남자아이들. 저희 애는 여자애인데도 머리 냄새 잘 때 머리 냄새 맡으면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뭘한 거야. 세포 재생이 빠르게 되니까 그렇죠. 빨리 돌아가니까. 죽은 세포들이 빨리빨리 생길 거 아니에요. 아, 땀이 많이 나요. 일단 애들은 어.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그게 또 활동을 정상이죠. 또 많이 네. 하니까. 네. 근데 요거 필요합니다. 요 냄새 네. 이거 없애는 거. 네,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굿타임 포키즈 검색해 주세요. 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은 제로고요.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 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에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요.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요.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 기억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입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이고요. 네. 가격은 훨씬 더 착하고 저렴한 제품입니다. 산삼 70%에 홍삼, 메가, 도라지가 30%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네. 먹기는 더 편해요. 왜냐면 스틱 제품이라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들고 다니기도 더 편하고요. 산삼 순백은 확실히 이제 이 건강식품 많이 좀 드셔보신 분들은 딱 먹어보면 아 진짜 딱 건강한 맛이다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그런 맛에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삼 시대로 입문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하시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네, 자 산삼 순백으로 바로 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산삼 시대로 산삼의 효능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 시대였습니다. 이때 1910년 이후가 되면은 타지에 있는 조선인들이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학생인 네. 거죠. 그 유학생 집단의 조선인들과 노동자로 갔었던 조선인들이 갑자기 망국이 되면 뭉쳐요. 근데 이거는 참 계급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신분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요. 그럼.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조선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 1910년 이후예요. 191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신분적으로 서로 달랐었던 양반과 뭐 천민과 이런 사람들이 주적이 이제는 일본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게 한 9년 정도 됐을 때 3.1 운동으로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건 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안 만났을 거예요. 쟤들이랑 우리랑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싹 트고 뭐 이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고역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신 거고요. 네. 뭐 이건 1화인데 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유학으로 가셨는데 요때 길거리에서 상투 잡고 싸우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보셨대요. 이게 별거 아닌 일로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여기서만큼이라도 조선인들이 서로 뭉쳐서 단합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선인들의 협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 협회. 네.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와이에서도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안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이승만, 특히 하와이에서의 이승만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그 조선인들, 이 한국인들을 뭉치게 하고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 여기서 핍박받는 존재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들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넘어온 사람이죠. 이승만은 굉장한 고학력에 네. 신분적으로도 서로 엘리트죠. 달랐었던 엘리트였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하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조선인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의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뭉쳐집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에 힘입어서 네.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음. 그러면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 같으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1세대, 2세대를 거쳐 나가면서 네.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인 거죠. 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독립운동에 그렇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요. 자금도 많이 되고. 너무 돈 벌어서. 대단한 것 그 같아요. 쿠바에 갔던 그 이민자분들도 그렇게 다 모든 돈 전 재산 다 독립운동에다 갖다 보내고 그 헤로니모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 거기 뭐 비행학교도 만들고 막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옳고 그른 거는 절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지금 일본에 제일 조선인들, 제일 코리아인들 2세 정도까지의 분들이랑 3, 4세대 분들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서로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1, 2세대만 하더라도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민지 시기에 네. 피식민지 민으로서 조선인의 그 핍박을 받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2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되었지만 그 일본인들이 그 6, 70년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맞아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으셨던 그 세대들과 지금 3, 4세대들은 그런 역사에서 조금은 물론 지금도 제트교 이런 쓰레 같은 새끼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코리안인임을 굳이 왜 내세워야 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절대 욕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은 3, 4세대, 5세대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누기는 힘들고 근데 이거는 하와이든 미국이든 똑같아요. 그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1, 2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지원을 하고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 이후 세대들이 굳이 나는 미국인인데 I'm 아메리칸인데 그래서 내가 코리안 뿌리가 코리안인 거를 굳이 뭐하러 드러내? 그 되게 그 신뢰되는 말로써 표현되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한 4세대 정도들 미국 재미 교포분들 한 4세대 정도의 백인 애들이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는 게 신뢰예요. 너 출신 무슨 어디야 Where 이런 are you 거죠. from? 난 미국에 태어난 미국 사람인데. 근데 그 Where are you from 그들이 물어보는 Where are you from은 야 너 미국인 아니잖아. 그렇죠. 너네 동양 어디서 왔는데? 라고 내포하는 아래로 그거를 오히려 반대되게 인종차별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그런 세대적인 특징과 그 이전에 나는 조선인이고 핍박받고 있지만 나는 조선인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의 역사는 서로 조금 달라서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느낌들도 달라지는 거죠. 미국 그래서 이민 3세대, 4세대에 고부 갈등이 한국보다 더 심하다는 거야. 심각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1세대, 2세대 분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그 사고 방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야. 근데 3세대, 4세대는 완전 미국 방식이니까. 근데 결혼은 어쨌든 한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보통은 하니까 너무 다른 거지. 이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방식도 그렇고 너무 다르니까 여기서 마찰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도 많고 고부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도 여기서도 좀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훌륭한 그 한인 출신의 훌륭한 누군가를 하면은 한인 몇 세대 막 이렇게 하다가 범죄자들 중에 한인들 껴있으면은 야쟤 미국이다. 미국이라서 예전에 것들이 좀 있죠. 예전에 그 코리안 타운, 차이나 타운에서 걔네들도 이제 갱의 연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갱 애들이 치고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코리안 갱이 치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독종들이 많대요. 코리안 갱들이. 아유 우리가 지배하죠. 독종들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애매하죠. 내세우기 애매한 말이거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뭐 3세 이런 얘기 하나지만 실제로 범죄 쪽 더 높은 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놀러 가거나 뭐 이럴 때는 거기가 지상낙원으로 생각해서 이제 휴가를 가지만 이런 역사, 네. 조선인, 그러니까 한인 1세대들의 어떤 그런 이민의 역사에는 이런 가슴 아픈 네. 사연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씩
또 생각하면서 네. 저도 다녀오려고요. 아, 이번에 산불도 여행이 아니라 너무 답사시라고. 그럼요. 납사에 네. 납사. 갔다 와서 또 실제로 또 어땠는지도 좀 잘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가서 이제 그 농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또 1시간 정도 체험도 네. 좀 하고요. 네. 그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된 게 이제 80년대 후반, 네. 90년대 90년대죠. 초잖아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하와이 여행 갔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다 정장 갖춰 입고 있습니다. 하와이 가는데 남자들이 다 정장, 여자분들도 양장 입고 이렇게 졸업식 날처럼 해변 모래바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 하와이에 사는 사람 다 정장 입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90년대 초에 하와이 여행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네.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근데 이제 미국 땅 간다고 하니까 이제 양장 입어야겠다 해서 이제 양장들 챙겨 입으셨겠지.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럼 30,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